미국 메릴랜드주와 비슷한 면적을 가진 한 나라에는 1,400개가 넘는 섬이 있으며 전체 전력의 50% 이상이 바람에서 생산된다. 이곳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지붕 위까지 올라가거나 쓰레기를 에너지로 바꾸는 발전소의 경사면에서 스키를 탈 수도 있다. 이 땅은 세계에서 가장 장엄한 자연이 경이로움들을 간직하고 있다. 덴마크는 또한 자연미와 강한 독립심으로 유럽 전역에서 찬사를 받는 여성들이 사는 곳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여행 다큐멘터리 속에 담겨 있다. 지금부터 유럽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인 덴마크의 삶을 탐험하는 여정을 시작해보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집에서 생일 파티를 열 때조차도 국기를 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정치나과도 한의 국심과는 무관하다. 왜냐하면 덴마크 국기는 북유럽 특유의 따뜻하고 포근한 삶의 방식과 공동체 정신,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네브로그는 단순한 국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국민적 자긍심의 상징이다. 유럽 최북단에 위치한 덴마크는 유럽 대륙과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잇는 관문이다. 약 4만 3천이 면적을 가진 이 나라는 1,400개 이상의 섬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약 400개 섬에만 사람이 거주한다. 북해와 발트해 사이에 위치한 덴마크는 해상무역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를 자랑하는 나라 중 하나로도 유명하다. 2025년까지 인구가 6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 밀도가 낮고 평화로운 환경 덕분에 항상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대부분의 주민은 덴마크어를 사용하는 토박이 덴마크인으로 덴마크어는 배우기 어렵지만 부드럽고 노래하듯한 억양을 가진 북유럽 언어이다. 기온은 해양성 온대기후로 겨울 평균 기온은 약 섭씨 2도, 여름은 약 섭씨 18도이다. 노르웨이나 스웨덴만큼 춥지는 않지만 덴마크 사람들은 집안에 실제 양초를 켜두는 습관이 있다. 이는 휘게, 하이지지라고 불리는 영어에는 정확히 대응되는 단어가 없는 덴마크 특유의 아늑하고 따뜻한 행복감을 느끼기 위한 방식이다. 덴마크가 모두 현대적인 도시들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자. 8세기에 형성된 덴마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알려진 리브를 찾아가 보자. 자갈길을 따라 걷고 초가지붕을 얹은 목조가 옥들이고 풍스러운 종탑 아래 몸을 낮춘 모습 사이를 지나가다 보면 마치 바이킹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이 든다. 단순한 관광을 넘어 이곳에서는 실제로 그 시대로 들어간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전사복장을 입고 모닥불에 빵을 굽고 한낮에 발효한 벌꿀줄을 건네며 환영한다. 리베가 당신의 꼭 가봐야 할 목록에 추가되었다면 댓글에 숫자 4를 남겨보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 하나. 덴마크는 북유럽에서 가장 누드 프렌들리 한 나라다. 코펜하겐에서 기차로 단 20분이면 도착하는 벨뷰 해변은 자연주의적 일광욕 문화로 유명하며 누가 벗고 있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누드로 일광욕하는 커플 옆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더 모험적인 경험을 원한다면 발트해와 북해가 만나는 북쪽 끝의 스케이전으로 가보자. 이곳의 해변은 여름에 특히 아름답고 광활하며 해풍과 백사장으로 세대한 부담 없이 만끽할 수 있다. 공원과 해변을 함께 즐기고 싶다면 인공해양공원 아마거 스트랜드로 가자. 이곳은 코펜하겐 최대의 인공해변으로 인공섬과 산책로, 감시카메라도 광고도 없는 자유로운 구역이 마련되어 있어 북유럽 특유의 고요함과 평화를 체감할 수 있다. 사실 메릴랜드보다 작은 이 나라에서 1,400개 이상의 섬과 수백 개의 해변을 가진 곳에서 자유는 단지 가치가 아닌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공동체를 통해 드러나는 삶의 방식이다. 벨비나 스카겐이 당신이 버킷리스트에 추가되었다면 댓글에 숫자 5를 남겨보자. 이 나라의 중심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의 한가운데에서 덴마크 여성은 북유럽 스타일의 자유와 독립이 완전한 상징이다. 그들은 비오는 날에도 자전거를 타고 중성적인 세계 외투를 입고 화장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 정도의 자연미를 자랑한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필터나 트렌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맑은 공기, 친환경적 삶의 방식, 그리고 핑계 없는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덴마크 여성은 대체로 건강한 장밋빛 피부, 자연스러운 머릿결, 북유럽 특유의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미니멀리즘을 사랑하는데 북유럽식 미니멀리즘이란 무채색울 코트, 청바지, 클래식한 가죽 부츠 한 켤레로도 북유럽 한보그 잡지의 표지를 연상케 한다. 이들은 유행을 따르지 않고 유행 그 자체가 된다. 그래서 요즘 유럽에서 덴마크 패션이 가장 흥미로운 지속 가능 패션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소박한 외모에 속지 마라. 덴마크 여성들은 엄청나게 독립적이고 소신이 뚜렷하다.
그들은 원하는 삶을 스스로 만든다. CEO가 될 수도, 환경 엔지니어가 될 수도, 혹은 행복한 싱글맘이 될 수도 있다. 데이트 문화에서도 더치페이는 흔한 일이며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평등을 의미한다. 오히려 당신이 전부 계산하려 한다면 그것은 존중이 부족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독립성을 부정하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직 덴마크에서만 존재하는 유쾌한 전통이 하나 있다. 만약 당신이 25세가 될 때까지 여전히 솔로라면 친구들이 당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핏가루를 뿌린다. 장난스럽고 익살스러운 이 식은 진솔함과 웃음이 공존하는 나라에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 덴마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데이팅 앱이 궁금하거나 코펜하겐에서의 진짜 데이트가 어떤지 알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8을 남겨보자. 낮에 코펜하겐이 살아있는 디자인 잡지 같다면 밤의 수도는 다채로운 재즈 선율로 변모한다. 약 8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코펜하겐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이며 녹색 인프라, 자전거 문화, 그리고 야간 문화가 스칸디나비아식 방식으로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해가 지고 나면 운하를 따라 늘어서 알록달록한 고풍스러운 집들이 있는 니아운, 나이헤븐, 근처의 자갈길은 생기를 띠기 시작한다. 강변의 레스토랑과 작은 바, 지하석 조퍼배는 따뜻한 조명이 켜지고 분위기는 소란스럽기보다는 예술적이고 여유롭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덴마크 여성들은 밤에도 미니멀하고 대담한 스타일을 유지한다. 그들은 터틀넥 니트, 검정 청바지, 짧은 앵클 부츠를 신고 바에 들어서는데 그 자체로 당당함과 자연미를 발산하며 누구와도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짜낸다. 진짜 현지인 스타일 위반물 원한다면 코펜하겐이 브루클린으로 불리는 베스터브로 지역을 까보자. 이곳에는 창의적인 칵테일 바, 어쿠스틱 라이브 음악, 길거리 공연 등이 가득하다. 좀 더 클래식한 분위기를 원한다면 구시가지 근처인드라, 인드레 지역으로 가보자.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맥주집들이 있는 곳으로 A를 홀짝이며 낯선 사람과 코펜하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멋진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밤에도 교통이 조용하고 질서정연하다는 것. 40% 이상의 시민이 해가 진 후에도 여전히 자전거를 타며 스마트한 조명 시스템과 자전거 전용 도로 덕분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수십 개의 활기찬 발을 지나면서도 자전거 타이어가 조용히 자가리를 미끄러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코펜하겐은 네온사인이나 클럽 음악 없이도 충분히 특별하다. 이 도시는 자체적인 리듬과 드물게 찾아볼 수 있는 도시의 품격으로 유럽 현대 문명이 한복판에서 빛나고 있다. 하지만 진짜로 기이하고 독특한 무언가를 원한다면 코펜하겐 한복판에 있는 자유의 땅, 크리스티아니아를 걸어서 방문해보자. 크리스티아니아는 마치 코펜하겐 안이 또 다른 작은 나라처럼 누구도 땅을 소유하지 않고 국가의법을 따르지 않는 자치 공동체이다. 1971년 한 무리의 예술가들과 노숙자들이 벌여진 군사기지를 점거하면서 시작된 이곳은 지금까지도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 속에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여러 차례 이 지역을 정상화하려고 했지만 크리스티아니아는 여전히 자유로운 정신을 간직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자치구역으로 남아있다. 그래피티로 뒤덮인 거리들을 거닐다 보면 컨테이너를 개조한 카페, 나무로 만든 즉석 공연 무대, 특이한 정원과 주민들이 직접 설계한 독특한 집들을 발견하게 된다. 많은 미국인 관광객들이 놀라는 사실은 이곳이 전혀 무질서하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생동감 넘치면서도 평온한 나름의 질서를 갖춘 공간이다. 약 9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매년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이는 자유, 창의성, 공동체의식 위에 세워진 촉소판 사회로 어떤 수도에서도 보기 힘든 모습이다. 심지어 이곳의 교통수단조차도 매우 덴마크적이다. 덴마크에서 자전거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거의 국가의 보물과도 같다. 코펜하겐 주민의 50% 이상이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볕이 내리쬐나 상관없다. 그래서 코펜하겐은 세계의 자전거 수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차별점은 그 수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스마트한 인프라 전반에 있다. 넓은 자전거 전용 도로, 자전거 전용 신호등, 자전거 전용 육교, 도시 전역에 설치된 수천 개의 자전거 주차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다. 미국인 시청자들이 놀라만한 사실 하나는 도시계획에서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우선시되는 구간이 많다는 점이다. 덴마크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실용적인 삶의 방식이며 이 나라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평등이라는 가치를 반영하는 문화이다. 자전거는 평지에서만 어울린다고 생각한다면
코펜하겐이 유명한 8차 형태 아파트 팔하우스를 방문해보자. 믿기 어렵겠지만 이곳에서는 고불고불한 경사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지붕까지 올라갈 수 있다. 마치 자전거를 위한 수직공원 같은 공간이다. 그리고 도시 동쪽으로 눈을 돌리면 코펜일, 쿠퍼닐, 이 보일 것이다. 쓰레기 소각 발전소와 인공 스키장이 결합된 세상에 하나뿐인 건축물이다. 아래에서는 자전거가 조용히 거리를 달리고 위에서는 스키어들이 장비를 착용하고 활강을 즐긴다. 이렇게 실용성, 지속 가능성, 창의성이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곳은 코펜하겐 외에는 찾기 어렵다. 지붕 위로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고 발전소 위에서 스키를 탈 수 있는 이 도시는 항상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고 혁신적인 도시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 살기 위해서는 현실도 마주해야 한다. 덴마크는 결코 저렴한 나라가 아니다. 하지만 높은 가격에는 그에 상응하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가치가 따른다. 코펜하겐 도심 원룸 아파트 월세는 보통 14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이며 외곽 지역에서는 약 150만 원으로 더 저렴한 선택지가 있다. 전기, 수도, 난방, 쓰레기 수거 등 기본 공과금은 한 달에 약 13만 원에서 19만 원 수준이다. 고속 인터넷은 월 약 4만 7천 원이며 안정적이고 거액 끊기지 않는다. 직접 요리할 경우 식비는 한 달에 약 40만 원에서 53만 원 정도이며 자주 외식할 경우 중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한 끼는 1인당 약 3만 3천 원에서 4만 6천 원 사이가 든다.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은 약 6,600원이며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는 약 16,000원 정도이다. 대중교통은 매우 안정적이고 사용하기 쉬우며 코펜하겐에서는 버스, 지하철, 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월정기권이 약 8만 6천 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과 환경을 위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헬스장 회원권은 월 5만 3천 원에서 8만 원 정도이고 기본적인 치과 검진은 약 10만 6천 원에서 16만 원 수준, 치료비 별도이다. 종합해보면 코펜하겐에서 혼자 중간 수준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약 260만 원에서 530만 원이 필요하다. 이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보다 약 20에서 30% 더 높으며 미국의 시애틀이나 보스턴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생활비를 감안할 때 당신은 이곳에서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1번, 아니라면 0번을 선택하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보자. 코펜하겐에서 아침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자갈길 위로 퍼지는 커피 향기이다. 이 향은 자전거 바구니를 스쳐 북유럽 비바람을 타고 작고 아늑한 동네 카페로 당신을 이끈다. 이곳에서 커피는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깊이 있는 문화의 일부이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커피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커피가 하나의 생활 방식이 된 곳이다. 아무도 급하게 종이컵을 들고 뛰쳐나가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진심으로 음미한다. 동네 카페에서 카푸치노 한 잔은 약 6,600원이지만 그대가로 촛불이 켜진 따뜻한 분위기, 참나무 인테리어,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흐르는 공간을 얻는다. 특히 특별한 전통 하나는 매주 수요일 온 나라가 거의 멈추고 휘게 커피 타임을 즐긴다는 점이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일을 멈추고 사람들은 카페나 사무실 또는 자신의 집에서 모여 대화하고 웃고 커피를 함께 마신다. 이처럼 비공식적 국가 커피의 날을 가진 나라는 세상에 거의 없다. 또 하나의 감동적인 전통은 많은 미국인 여행자들을 놀라게 한다. 코펜하겐이 몇몇 카페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커피 한 잔 선결제가 가능하다. 이는 긴 겨울 동안 추위를 견디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배려를 전하는 아름다운 행동이다. 덴마크인의 90% 이상이 매일 커피를 마시는 이 나라에서 사람들은 딴지 카페인으로 원하기보다는 서로의 연결을 바란다. 첫 데이트, 겨울 아침, 6월이 비 내리는 오후 덴마크인에게 커피는 늘 함께하는 시간이다. 만약 당신이 파리의 클래식한 카페나 포틀랜드의 나무그늘 테라스를 좋아했다면 코펜하겐에서 커피 한 잔의 순간을 꼭 경험해봐야 한다. 그리고 위계가 가득한 이 아침에서 조용한 골목길 하나만 돌면 영어를 하는 이웃, 미국 출신 교수, 프랑스에서 온 연구자와도 마주칠 수 있다. 덴마크는 이민자 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장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에게는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교양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특히 코펜하겐은 실용적이고 가치 있는 삶이 가능하지만 능동적이고 분명한 목표의식을 요구한다. 현재 약 9,000명에서 10,000명의 미국인이 덴마크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교육, 기술, 의료 분야에 종사하거나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다. 공원과 해변 근처의 평화로운 삶을 원한다면 미국과 유럽 가정이 많이 거주하는 에스터브로, 오스터브로 지역이 이상적이다.
싱글이며 창의성, 라이브 음악, 밤문화를 좋아한다면 베스트업으로 능도시에서 가장 예술적이고 활기찬 지역이다. 다양한 문화, 길거리 음식, 플리마켓 분위기를 선호한다면 노레브로 는 코펜하겐 국제 커뮤니티의 중심이다. 학생이나 새로 이주한 사람이라면 공항과 가까우면서도 저렴한 아파트가 많은 아마거가 똑똑한 선택이 될 것이다. 가장 놀라운 점은 당신이 어디에서 왔든지 간에 무료 공공의료 시스템, 무료 덴마크어 수업, 그리고 장기 체류 자격이 있다면 주택 지원 및 실업수당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세금 신고부터 병원 예약까지 모든 절차는 스마트폰의 전자인증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디지털화되어 있다. 덴마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결코 고립되지 않는다. 코펜하겐 국제센터에서는 서류 절차, 일자리 탐색, 지역 커뮤니티 연결, 자녀를 위한 국제학교 선택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수업하는 학교가 15개 이상 있으며 페이스북, 미트업, 카우치서핑 등의 플랫폼에서는 자전거 모임, 맥주 모임, 요리교실, 문화교류 행사 등이 자주 열리므로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은 미국인 중장년층에게 특히 좋다.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이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질적인 수준이 안전함, 질서, 친절함과 평온함이다. 새벽 1시에 자전거를 타고 귀가해도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덴마크에서 여행이나 은퇴 생활을 꿈꾸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미리 서류와 비자를 준비하자. 미국 시민권자는 셴겐 지역 기준으로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 덴마크에 체류할 수 있으며 여권은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해야 한다. 하지만 은퇴, 유학, 취업, 가족 재결합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덴마크 이민청 실의를 통해 체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처리 기간은 보통 2에서 4개월이며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덴마크는 미국인을 위한 별도의 은퇴 비자를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정 능력을 증명하고 안정적인 거주지와 유효한 건강보험을 갖추며 자립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비체류 또는 가족 재결합 비자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EU 시민은 덴마크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고 일할 수 있지만 EU 외 시민은 더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정부는 교수, 엔지니어, 기술 전문가 등 고숙련 인재의 이주와 정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덴마크에서 은퇴를 고려하는 미국 중장년층을 위한 팁, 기후와 라이프 스타일에 익숙해지기 위해 한두 번 먼저 방문해보자. 코펜하겐이나 오르후스의 미국인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경험 많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체류 유형으로 신청서를 준비하자. 월 최소 33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 증빙과 장기 임대 계약서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할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덴마크 여권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강력한 여권으로 약 190개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그만 북유럽 국가는 전 세계 수많은 외국인들이 시민권을 꿈꾸는 곳이다. 만약 당신에게 덴마크를 탐험할 90일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느 골목, 성, 조각상도 놓치지 말라. 왜냐하면 떠나고 싶지 않아질 수 있으니까.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보다 작지만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상징적인 명소들을 품고 있다. 수도 코펜하겐 중심에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색색이고 풍스러운 항구니아운, 나이헤븐을 놓칠 수 없다. 이곳은 전설적인 동화작가 안데르센이 살았던 곳이기도 하다. 파스텔톤이 높고 좁은 건물들이 청록색 운하를 따라 늘어서 있어 마치 엽서소 코끈 살아있는 동화 속 풍경 같다. 그곳에서 몇 분만 걸으면 덴마크 왕실이 거주하는 아말니엠보르 궁전, 아말니엠보르에 도착한다. 매일 정오가 되면 검은 털모자와 정렬된 애장대가 석조광장에 서교대식을 펼치며 전 세계에서 온 수천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인다. 고정 건축물을 좋아한다면 17세기에 지어질 로젠보르성, 로젠보그도 빼놓을 수 없다. 이곳에는 눈부신 한강과 참나무 판넬로 장식된 왕실방들, 그리고 푸르른 왕실 정원이 있다. 그리고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촬영된 명소 중 하나인 인어공주 동상도 잊지 말자. 비록 작지만 코펜하겐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존재다. 이 도시가 특별한 이유는 현대성과 동화적 감성이 공존하는 방식이다. 1843년에 세워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테마파크 중 하나인 티볼리 가든 즉 밤이 되면 수많은 등불과 라이브 음악, 불꽃놀이로 빛나며 60세가 넘은 이들도 동심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덴마크가 단지 성이나 인어공주뿐이라 생각한다면 이 나라의 가장 역동적인 면 바로 축제 문화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로스킬드 페스티벌, 북유럽 우드스탁이라 불리며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야외 음악 축제로
전 세계에서 13만 명 이상이 몰려든다. 매년 7월 한 주 동안 로스킬되는 거대한 텐트 도시로 변신한다. 사람들은 캠핑하고 맥주를 마시고 진흙탕에서 춤추며 밤새도록 락, 테크노, 인디 음악을 즐긴다. 1970년대 감성을 그대로 담은 루드 캠핑구역도 있으며 이곳에서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2월, 북유럽이 겨울의 어둠에 잠길 때 코펜하겐 나이트 페스티벌, 도시 전체를 빛의 예술전 시장으로 바꿔놓는다. 다리, 교회, 구시가지 거리는 레이저 조명으로 물들며 마치 안데르센이 현대동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진다. 사람들은 손에 촛불을 들고 따뜻한 글리바인, 와인, 울훌짝이며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낯선이에게 도미소를 건넨다. 그리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하나는 프레드릭스운드에서 열리는 바이킹 페스티벌이다. 이곳에서 당신은 갑옷을 입고 도끼를 들고 전통 바이킹 배를 타며 10세기 레시피로 만든 고기를 먹어볼 수 있다. 바이킹 역사를 사랑하는 미국인 여행자들에게는 살아있는 역사 체험 그 자체다. 당연히 덴마크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음식이다. 먼저 시작할 것은 스모레브로드, 정성스럽게 장식된 오픈 샌드위치로 절인 청어, 삶은 달걀, 로스트 비프 등 각 조각마다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정식처럼 포크로 먹는 이 음식은 예술 그 자체다. 제대로 맛보려면 1877년부터 스메르레브레드를 제공해온 숀만 식당에 가보자 니하운에서 몇 걸음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토르베할렐은 토브호런, 시장에서는 식초와 향신료에 절인 청어를 차가운 상태로 호밀빵, 버터, 감자로 곁들여 먹고 감자로 만든 스냅스, 술을 한잔하며 덴마크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색다른 디저트를 원한다면 전통 디저트 로드그로드 매드 플로드를 추천한다. 농축된 묽은 베리 퓨레 위에 크림을 얹은 이 음식은 발음하기 어렵기로 유명해 덴마크 문화에 입문할 때 톰과 위레처럼 여겨진다. 진짜 현지인처럼 먹고 싶다면 프레드릭스버그, 로가서 프리카델러를 맛보자. 덴마크식 미트볼에 브라운 소스와 으깬 감자가 곁들여진 따뜻한 집밥이다.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건 스테크트 플라워스크, 바삭하게 튀긴 삼겹살에 달콤한 겨자 소스와 삶은 감자를 곁들인 요리로 2014년 덴마크 국민 음식으로 선정되어 580만 덴마크인의 자부심이다. 그렇다면 왜 이 작은 북유럽 국가가 전 세계의 찬사를 받는 걸까? 그것은 덴마크가 현대 생활을 운영하는 방식 때문이다. 깨끗하고 안전하며 마치 꿈속 같다. 덴마크는 항상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3위 안에 든다. 그것은 화려한 부 때문이 아니라 누구나 꿈꾸는 삶의 질 때문이다. 맑은 공기, 완전히 안전한 수돗물, 아이들이 혼자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갈 수 있는 사회. 인상적인 점은 덴마크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전체 전력의 50% 이상을 풍력으로 생산하며 2030년까지 100% 재생 가능 에너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은 마을들에서도 보리밭 너머로 돌아가는 풍력 터빈을 볼 수 있으며 자연과 기술이 마치 하나의 교향곡처럼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덴마크인은 세계에서 가장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전 세계적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70% 이상의 덴마크인이 낯선 사람을 신뢰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심지어 다른 선진국에서도 드문 수치이다. 식당 밖에 잠금 장치 없이 세워둔 자전거나 잃어버린 지갑이 온전한 상태로 주인에게 돌아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바로 이런 현대적인 녹색 기술, 강력한 복지제도, 그리고 친절함을 바탕으로 한 문화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덴마크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 국가가 되었다. 작지만 삶의 방식은 크고 넓은 나라. 그리고 이것은 딴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느낄 수 있다. 이곳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느릿하고 평화로운 심장의 리듬 속에서 이제 우리는 함께 덴마크의 삶을 탐험해 보았다. 이 다큐멘터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다음 여정에서도 다시 만나 함께 세상을 계속 탐험해 나가기를 바란다. 곧 다시 만나요.